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에 참 냉정하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점수와 그리고 반응이 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 모습이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물론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지 본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의 실적이 좀 부진했던 기업들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오늘 STX 엔진이라는 기업이 이제 조선 관련된 엔진 기업인데 어저께 시간외에 정말 하한가,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해서 정말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심이 많고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기엔 어려운 이 안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의 조정이 나왔고요. 또 상반되게 VT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의 상승 추세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어제 시간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 좋은 추세가 나왔다라는 점. 뭐 실리콘투도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적 발표에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세론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올바르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항상 부각받았던 그런 섹터들만 부각을 받았잖아요. 이런 시장 흐름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럼 이 증시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실적에 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우리 시장에서 실적은 주가에 관한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소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표님. 네. 요즘 흐름 보면은요, 삼양식품도 그렇고 실적 효과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요즘에는 약간 시장이 확실히 예전과는 조금 또 달라진 게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았다 보니까 호실적 발표를 해도 세론으로 작용을 많이 맞아요. 했었고요. 네.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점수를 더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성장성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면 계속해서 주가는 고공행진하는 그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기업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아성이 있던 기업이라도 실적에 실망감을 주면은 실리콘투처럼 급락을 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저께 하락을 하고 나서 오늘도 추세가 하락 추세로 그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지는 걸 보면 이제는 좋은 기업, 시장에서 대장주의 흐름 역할을 했던 기업들도 실적이 부진하고 성장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반발 매수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는 미국 시장처럼 실적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하기 용이한 그런 시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또 실적에 주는 점수가 조금 더 후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5이슈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열어보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가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요. 증시의 투자 심리는 실적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실적도 너무나 잘 나오니까 이 부분에 또 신고가의 영역이 계속 도달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요. 5이슈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또 지켜볼 수 있겠죠, 대표님? 네, 일단 오늘의 주제처럼 증시 투자 심리는 실적 없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디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좀 더 한 표를 좀 선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두 가지의 심리는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바닥에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실적을 잘 보이거나 어쨌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상방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요 근래 며칠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 2월 달을 한번 복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갔던 종목들이 실적이라는 그 모멘텀을 등에 업고 더 가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과 방산, 음식료 섹터가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계속해서 랠리를 펼쳤던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게 좀 수급이 쏠림 현상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거라서 올해는 좀 실적 기반한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과 방산이 살짝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 매수 시그널이 왔다라는 느낌보다는 분명히 앞으로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는 쪽을 거의 좀 정해져 있는 수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군들은 항상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고 사실 4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 지켜보면서요. 실적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 찾아보는 것도 시장에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실적에 관한 실망감들이 또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숫자에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모멘텀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 때 그 주가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동력을 받으려면요.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 모멘텀은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양상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관련 기업들은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하락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너무 계속 좋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처럼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도 정말 극소수로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는 워낙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실적을 레벨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예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수가 좀 이렇게 박하게 좀 매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분명히 엔비디아 쪽에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매출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뭐 H2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려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가장 좀 싫어하고 이번에 젠슨왕이 에이즈 반도체 시장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미 주문형 반도체를 택해서 움직임이 빅테크 기업들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미래 거를 끌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 도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을 분명히 좀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독보적인 위치에서는 조금의 경쟁자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뭐 메타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캐펙스 투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또 굉장히 큰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캐펙스 투자 축소의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만 마련이 된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너무나도 많고 조선과 방산의 시너지라던가 그리고 오히려 미국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적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길이 열려 있는 쪽은 시장에서 좀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또 우리나라는 워낙 기대 심리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후하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또 시장의 움직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또 중반기에 봤을 때 내다봤을 때 산업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군들도 있을까요? 실적 성장성 기대되는 쪽이요. 저는 뭐 요즘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방산과 조선은 올해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오히려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클래시스에서 삼성전자 인수 소식이 나왔어요. 물론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다. 지금도 16%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 이 이슈가 나옴으로써 클래시스에 대한 다시 한번 역시나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쪽이 참 수익성이 좋구나. 삼성전자 쪽에서도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이쪽을 바라보는구나라는 시장의 그런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지금 레이저 옵텍이라는 기업도 오늘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고 대부분의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종목군들을 좀 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소모팁에 대한, 그러니까 장비를 한 대 팔고 나면은 소모팁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계속해서 호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는 유럽 기계들이 워낙 점유율이 높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뭐 북미 중국 쪽에서 한알령 해제 이슈도 또 있는 만큼 만약에 한알령 해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조선과 방사는 여전히 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용의료기기 쪽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또는 신규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